그거랑 관련이 있죠? 네, 곤두박질 치는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연말에 다들 웃으셔야 되는데 우울한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 어떤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진 현상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지난 8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 이전보다는 기술 경쟁력에서 많이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전에는 중국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는 안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도 추격을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추격을 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워낙 싸게 물건을 내놓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동반 악화되는 것도 악영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휴대폰을 바꾼다든가 노트북 바꾸는 사람들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요 부진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알리테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국 시장 이제 못하겠어. 미국으로 가자. 맞아요. 이런 어떤 자금들이 이탈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체력이 떨어진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지금 AI입니다. 그런데 이 AI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편승이 됐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경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실제로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네. 그 국장 적고 미장으로. 네. 미장이 뭐 미화부장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미국 주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우리 국내 주식에 돈이 모여야 활성화되는 건데 더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 했던 분들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와, 미국은 신고가인데 한국은 계속 폭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또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혼란도 있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고 말지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면서 벌어진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국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자꾸 발을 빼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 더 커지고 이 커진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또 사람들은 불안함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되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자라면서 성장기에 듣는 말들이 평생 이렇게 머리에 남는다고 저는 국산품 애용하자를 정말 매일매일 듣고 살던 세대예요. 혹시 들었어요? 이재성 아나운서 세대 때는? 신토부리 말씀이신가요? 네, 뭐 신토불이 국산품 애용. 네. 주식도 국산품만 쓰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애국심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 그 미국 주식을 사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직장, 우리나라 주식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휴대전화를 못 열어보고 있잖아요. 주식 그거를 지금 며칠째. 네. 그렇긴 한데 너무 갈등돼요. 어떡해. 이게 나 혼자 애국한다고 계속 국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 그렇다고 또 돌파구는 예. 있다라고 생각을 오, 하는데요. 돌파구. 네. 가장 큰 돌파구는 가격적 매력입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도 수십 년 했었지만 현재처럼 싼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직도 우리 기업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수출도 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아니 이 정도 실적이 있고 이 정도 자산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말이 돼? 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조금 비관론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렇게 심리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을 경우 반대로 움직이면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반전의 기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들고요. 특히 미국이라는 국가가 AI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도 많이 필요한 게 사실인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예를 들어서 거기 전력도 되게 필요한데 관련 기업들도 다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전반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쉽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기업별로 놓고 보면 많은 돌파구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없잖아요. 주식 투자라면 이것도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런 돌파구를 가지고 좋은 기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금투스 없어졌다. 뭐 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방금? 예. 원래도 없었는데 될 뻔하다가 없어진 거죠. 예, 될 뻔하다 없어졌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뭐 위기는 기회다. 고수들은 난세에 돈을 번다. 요때 이렇게 줍줍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줍줍은 하고 싶거든요. 아니, 줍줍할 돈은 있어요?
왜 지난번에 삼성전자인가 뭐 산거 있다고 하지 그거 9개 산 거예요. 개인가? 예. 네, 어떻게 줍줍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전 돈은 없지만 우리 집에 돌반지 많다면서요. 그거 하나 예. 팔아가지고.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하고 많은 미팅도 해봤지만 네. 한국 시장에 놓고하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저평가된 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하고 주가하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가 어려워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 오. 그렇네요. 예. 맞네요. 그렇죠. 네. 경제는 제가 어려운 거지 우리 기업이 어렵진 않을 수도 있는 예, 거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의 기업이고 그래서 우리 경제보다는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수출 여건이 좋아지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 관련 기업들의 수출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AI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휴대폰이나 새로운 노트북을 바꿔야 되는 수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모두 다 한국 기업의 수혜가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부양 정책을 바꿉니다. 그동안에는 수출 중심,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너무 밀어내니까 공급 과잉이 돼서 우리 제품 가격도 떨어지고 우리 기업들도 어려웠던 건데 올해부터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이제는 내수 부양을 수요로 하거든요. 물건을 사 쓰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공급 과잉이 되게 줄어들고 또 우리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관론들이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여건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나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과 그렇게 보면 우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시장에서 많은 돌파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부관적으로 비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위안이 제가 되네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이 투자 세계에 홈 바이어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박주아 아나운서님 말씀을 들으니까 홈 바이어스 말고 애국 투자. 애국투자, 애국투자 좋다, 애국투자. 애국투자. 네. 이게 뭐냐면 한국에 A 기업이 있고 미국에 B 기업이 있습니다. 둘 다 실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으로 한국의 A 기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B 기업이 더 실적이 좋아요. 미국의 B 기업이. 그래도 한국의 A 기업이지라고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경향이거든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네. 맞습니다. 네. 뭔가 내가 더 많이 잘할 것 같은 대상에 투자 대상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홈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서학 개발을 위시한 그 미장 투자 붐이 일기 전까지 국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지독한 홈 바이어스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자 시장을 보자면요. 국경이 없습니다. 투자도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래서 국경이란 틀에 갇힐 필요가 없이 전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 원화 자산에만 투자하는 오류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금이라도요. 원화 예금과 동시에 달러 예금에도 좀 분산하시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국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투자하는 식으로 좀 분산하셔야지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오류라고 오류를 하신 것 범하셨네요. 같아요. 오류. 그래도 박주아 아나운서는 변절하지 마시고 애국하세요. 실제로 저는 화요일 이 무엇이든 하면서 미국 주식을 알게 됐고 투자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나랑 같이 하죠. 혼자만 하셨어요. 아니 맨날 걱정해서 안 했잖아요. 변절자, 얘기해주면. 변절자. 혼자 근데 가셨어. 네. 이제는 제가 또 약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주식이 아니라 요즘 금값 괜찮으니까 금 투자에도 좀 배우고 싶거든요. 어머, 돈을 얼마나 어때요? 벌어요? 앞으로 뭐 어떤 좋은 것도 없나요? 어머. 네. 금값이 뭐 예, 예.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선엽 전문가님. 예, 금값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관련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을 이슈로 해서 기축통화와 관련된 어떤 기싸움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와 관련해서 금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금을 사고 있는 주체는 중앙은행들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아니면 인도의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들이 본인들의 국가의 어떤 통화를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쌓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런 현상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